원주민이 자기 땅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는 현상은 단순한 과거사의 비극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현상은 침략, 식민지배, 제도 설계, 경제 구조, 문화 말살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이며 어느 한 시점의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과정의 산물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강한 세력은 늘 약한 집단의 땅을 탐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 존재가 바로 원주민이었습니다. 원주민은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의 자연과 함께 살아왔으며 수천 년 동안 자신들만의 언어와 신앙, 생활 방식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무력, 질병, 사기 계약, 종교 강요, 강제 이주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그 결과 원주민은 주인에서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력에 기반한 소유권의 재정의입니다. 원주민 사회에서는 땅이 개인의 소유물이기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관리하는 생명의 터전이었습니다. 반면 침략자는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이 인식 차이로 인해 원주민은 자신들의 땅을 법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문서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주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법과 제도의 설계 자체가 외부 세력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식민 통치 이후 만들어진 헌법, 토지법, 사법 체계는 원주민의 전통적 권리보다 정착민의 재산권을 우선시했습니다. 원주민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증명해야 했지만 그 증거로 요구되는 것은 서류, 등기, 계약서와 같은 서구식 문서였습니다. 구전과 관습, 공동체의 기억은 법적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원주민은 구조적으로 패배한 상태에서 싸워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경제 구조 또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침략 이후 형성된 경제 시스템은 원주민을 생산자이자 주체가 아니라 값싼 노동력이나 복지 수혜 대상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자본과 기술, 교육의 접근권이 제한되면서 원주민 공동체는 스스로 부를 축적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습니다. 땅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도시 외곽이나 보호구역에 몰려 살게 되었고 이 공간은 빈곤과 실업, 중독과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이미지는 다시 원주민을 무능한 집단으로 낙인 찍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문화 말살 역시 주인 상실의 중요한 축입니다. 언어는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원주민 언어 사용은 금지되거나 처벌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원주민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문화가 미개하다고 가르쳤고 서구식 가치관을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세대를 거치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와 권리를 주장할 힘을 잃어갔습니다. 주인으로서의 자각이 약화된 것입니다. 이 현상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원주민은 여전히 토지 소유 비율이 낮고 평균 소득과 기대 수명이 전체 국민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시민권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변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이 구조가 일종의 정상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수 사회는 원주민이 겪는 불평등을 역사적 불행이나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논리입니다. 출발선이 다르게 설계된 상황에서 결과만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원주민이 주인이 되지 못한 현상은 단순히 토지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둘째, 토지 반환이나 공동관리 제도 등 실질적인 권한 회복이 뒤따라야 합니다. 셋째, 원주민이 주체가 되는 교육, 문화, 경제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수 사회가 원주민을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주인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원주민이 주인이 되지 못한 사회는 결국 누구도 완전한 주인이 될 수 없는 사회입니다. 타인의 뿌리를 부정하는 구조는 언젠가 또 다른 약자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주인됨이란 빼앗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